지난주에 친자 관계를 했고, 오늘은 친권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친권. 자, 친권의 뜻부터 볼게요. 여러분 여기 페이지 피세요. 우리 교재 108페이지. 자, 친권은 부모가 자녀에 대해서 갖는 권리인데 어떤 자녀입니까? 미성년 자녀죠? 선생님 지금 선생님의 어머니 아버지 모두 두 분 다 살아계신데 선생님에 대해서 선생님의 어머니 아버지가 친권을 갖고 계시진 않습니다. 왜? 선생님은 성인이니까. 여러분은 미성년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 대한 친권은 현재 부모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면 친권은 권으로 끝났기 때문에 부모가 미성년 자녀에 대해서 갖는 권리라고만 생각할 텐데 아니에요. 여기 좋습니다. 신분지산상의 권리와 의무까지도 포함합니다. 즉 부모가 미성년 자녀에 대해서는 권리도 갖지만 미성년 자녀에 대한 의무도 다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중요한 건 이 부분이죠. 미성년 자녀라는 부분, 그 다음에 권리뿐만이 아니라 뭐도 있다? 의무도 있다. 자, 그럼 친권의 뜻을 봤으면 친권의 내용을 볼게요. 권리와 의무가 있겠지. 선생님이 지금 나눠놨어. 권리 따로 나눠놨고요. 의무 따로 나눠놨습니다. 권리를 먼저 볼게요. 묶으세요, 여러분들. 이렇게 4개, 4개를 이렇게 묶어서 이거는 친권 중에서도 권리다. 그러면 부모가 미성년 자녀에 대해서 갖는 권리 첫 번째는 뭐가 있을까? 자녀 명의의 재산을 부모가 관리할 수 있어요. 그러면 또 여러분은 여러분 입장만 생각하죠. 제가 가진 재산이 없는데 그건 여러분이고요. 아이돌을 떠올려보세요. 어린 시절에 데뷔한 아역 배우라든지 아이돌들 보면 돈 벌잖아요. 경제활동 하잖아요. 그 친구들에 대한 어떤 재산 관리를 누가 한다? 미성년일 때는 친권자인 사람이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부모면 부모가 하는 거죠. 두 번째 권리, 자녀의 법률 행위를 대신하거나 좋습니다. 법률 행위에 대한 대리 또는 동의권. 대리 또는 동의권. 우리 이 법률 행위에 대한 동의권은 앞에서 배웠죠. 계약에서 미성년자가 어떤 계약을 할 때 반드시 법적 대리인의 뭐가 동의가 있어야 했었죠. 그 얘기입니다. 그때 친권자가 동의권을 행사할 수 있죠. 다음 세 번째 권리 좋습니다, 여러분. 거주할 장소를 지정할 수 있다. 이건 3번이라고 쓰고요. 줄여서 뭐라고 부르냐면 거소권이죠. 거주할 수 있는 장소를 정할 권리. 그걸 줄인 말입니다. 다시. 거주할 수 있는 장소를 여기서 앞글자 딴 거지. 자녀가 거주할 장소를 지정할 수 있는 권리 해서 거소권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부모님께서 여러분 친권자가 여러분 부모님이라면 부모님께서 자 혜경아 너 이제부터 할머니 댁에서 학교 다녀 라고 장소를 정할 권리가 있어요. 친권자 난 싫은데 물론 여러분이 의견을 말할 수 있지만 최종 권리는 친권자인 부모님에게 있습니다. 다음, 보호와 양육이 필요한 경우에 자녀를 징계할 수 있다. 자, 4번이라고 쓰시고요. 줄이세요. 징계권. 여러분이 외울 때는 친권에 대해서 친권 중에 권리 부분은 짧게 외울 때는 1번 재산관리, 2번 동의권, 3번 거소권, 4번 징계권 이 정도로 짧게 외우시면 되겠죠. 자녀를 징계할 수 있다. 양육이 때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걸 그럼 엄마는 저를 마음대로 때릴 수 있는 아니죠. 여러분 가정폭력을 요즘 신고하잖아요. 폭력을 행사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징계할 수 있는, 훈육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자 다음요. 옆에다 쓰셔야죠. 권리만큼 무엇도 있습니까? 친권을 가진 자는 친권자는 의무를 가지고 있죠. 자 미성년 자녀에 대해서 친권자가 갖는 의무는 그 미성년 자녀를 보호할 보호의 의무가 있고요. 관리, 감독할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 감독의 의무는 어디서 배웠어요? 특수불법행위에서 배웠지. 감독자 책임, 그지? 자기가 보호하는 미성년 자녀를 관리 감독에 대해서 소홀히 했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특수불법행위로서 부모가 친권자가 책임을 졌잖아요. 기억납니까? 그런 어떤 감독의 의무가 있다. 다음요. 구체적으로 친권의 행사에 대해서 들어가겠습니다. 자, 친권은 부, 모, 둘이죠. 엄마, 아빠, 엄마가 동그라미 칩니다. 여러분 공동으로 이게 1번이야. 친권 행사의 첫 번째 원칙. 부모 공동이 원칙입니다. 부모가 공동으로 행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항상 원칙은 예외가 있지. 부모 중 한쪽이 행사할 수 없을 때
즉 엄마나 아빠 둘 중에 한쪽이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어떨 때요? 폭력을 행사해서 친권을 잃을 수 있고요. 상실할 수 있고요. 아니면 어떤 폭력이 심해서 일시 정지당할 수가 있고요. 아니면 접근물질 같은 친권에 대한 제한 가능이 있습니다. 상실, 정지, 제한 가능 다 쓰세요. 이런 어떤 처분으로 인해 부모 중 한쪽이 친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는 다른 한쪽, 엄마나 아빠들 중에 한쪽만 친권을 행사한다. 일단 원칙은 공동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 다음. 자, 이번엔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 우리 지난주에 이혼 배웠잖아요. 그러면 이혼하는 경우에는 부모가 가장 좋은 건 협의하는 거지. 누가 친권을 가질 건지. 안 그러면 정말 아이 놓고 싸워야 돼요, 여러분. 재판해야 됩니다. 부모의 형광펜 주치세요, 형광펜으로 부모의 협의로 친권을 행사할 사람을 정하고, 여기다 3번이라고 씁니다. 협의로 정하는 거지. 이혼할 때는 협의로 사이좋게 친권은 엄마가 갖는다. 또는 친권은 아빠가 갖는다. 이런 식으로 정하고, 그런데 살다 보면 협의가 안 될 때 많지 서로 막 아이를 갖겠다고, 친권을 갖겠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재판 가서 4번입니다. 누가 정한다?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에서 정해줄 겁니다. 가정법원이 판단하겠지. 이야기를 다 들어보고 확실히 자녀 양육에는 이쪽 부모 엄마 쪽이 더 안정적인 것 같다라든가 아니면 아빠 쪽이 더 안정적이라든가 자녀의 입장에서 가장 안정적인 상황을 찾아줄 겁니다. 다음요. 친권은 자녀 보호와 양육이 필요한 수준에서 행사하여야 하며 이 말이 뭐야? 필요한 정도만 해야지 아이를 징계권을 갖고 있다고 해서 징계권을 갖고 있대서 부모가 필요한 수준을 오버해서 하면 그건 뭐가 되는 겁니까? 폭력이 되는 거예요. 물리적인 폭력이 아니라도 아이한테 야 너는 안 돼. 네가 뭘 하겠어. 이 멍청한 새끼야. 라고 계속 아이를 가스라이팅하면 아이한테는 뭐 하는 겁니까? 정서적인 학대를 하는 거고 정서적인 폭력이 가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선 필요한 수준에서 행사하여야 하며 자녀를 학대하거나 학대는 여러분 물리적인 것만 떠올리지 마세요. 정신적인 학대가 더 심각합니다. 자녀를 학대하거나 이것도 문제지. 교육을 거부하는 학교에 안 보내요. 학교에 안 보내. 실제로 이런 일들이 많은데 특히 종교 때문에 학교에 안 보내는 경우들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없는데 미국 같은 데 크리스트교를 아주 그냥 강신적으로 믿는 어떤 일반 크리스트교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정상적인. 자, 비정상적인 어떤 크리스트교도들 중에서는 진화론을 가르친다고 학교에서 학교를 안 보냅니다. 어떻게 사람이 진화를 했냐 호모사피엔스가 무슨 개소리냐 하나님이 만들었지 이러면서 이제 학교교육 거부하고요. 그다음에 아이가 아파서 병원에서 치료받아야 되는데 기도해서 나을 수 있다고 애를 병원에 안 보낸다든가 그래서 아파 죽을 때까지 계속 놔두고 이제 악마가 들어갔기 때문에 성수를 뿌리면서 기도를 하는 그런 몰상식한 비정상적인 부모들도 있어요. 그런 건 우리는 친권을 남용한다고 표현하거든요.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당연한 얘기지.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보충 설명 쓸 건데 일단 한번 보고 나서 쓰세요. 또는 뭐가 친권을 남용하여 자녀의 복지를 현저히 해치거나 좀 물리적인 폭력을 가하거나 정치적 가스라이팅을 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일정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친권 상실 또는 일시 정지 등을 선고할 수 있다. 여러 가지 가정폭력에 노출된 상황에서는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쓰세요. 보죠. 우리 확인 문제 오랜만에 한번 볼까요? 부모와 자녀 간의 법률 관계를 지난주에 했지. 무슨 관계? 친자 관계. 혈연 관계를 기반으로 하여 친자 관계가 형성된 자녀를 친생자라고 하죠. 또한 입양을 통해 친자 관계가 형성된 자녀를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지난번쯤은 양자라고 말합니다. 친생자와 양자. 그래서 여기는 친생자, 여기는 양자라고 들어가면 됩니다. 부모가 미성년 자녀에 대해서 갖는 신분재산상의 여러 권리와 의무, 오늘 한 거지 친권이라고 합니다. 자, 친권을 가지고 조금 더 하겠습니다. 어디로 넘어가시냐면요. 여기 우리 111페이지 지난주에 우리 어디까지 썼어요? 여기까지 썼나요? C? 여기까지 썼나요? 이것까지 썼죠? 이 그림까지 우리 그렸었죠. 그쵸?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일반 입양과 양자와 친양자 입양을 봤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오늘 친권을 배웠기 때문에
친권이 어떻게 되는지 볼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경우, 두 번째 경우 이렇게 설명이 나오는 건데 첫 번째 경우 일반 입양된 C 우리 여기서 보면 C는 일반 입양됐지요. 지난주 했습니다. 일반 입양됐기 때문에 자기 친부, 친아빠의 성씨인 박씨성을 가진 상태로 입양됐지요. 그러니까 일반 입양된 C는 이 C의 친권은 그러면 누가 갖냐? 미성년 자녀. 이게 8세잖아요. 미성년 자녀에 대해서 부모가 갖는 권리잖아요. 권리가 이면 그 친권은 누가 갖냐? 아무리 얘가 박지성을 갖고 있지만 입양해서 현재 얘를 양육하는 게 양부모이기 때문에 친권은 양부모인 갑과 을이 갖게 되는 겁니다. 됐죠? 오케이, 정리됐지? 자, 두 번째. 갑과 을입니다. 갑과 을이 아직 사실혼이고, 즉, 사실혼이라는 얘기는 뭡니까? 혼인신고 안 한 거야. 구청에, 혹은 관청에. 그래서 아직 사실혼이야. 사실혼이고, 갑이 아직 A를 인지하기 전이면, 자, A에 대해서, 자, 갑과 을 사이에서 혼인 중에 태어난 아이지만, 얘네 둘이 지금 혼인신고를 안 했어요. 혼인신고를 안 한 상태이기 때문에, 엄마는 당연히 A를 낳았기 때문에 그치? 엄마 뱃속에서 나왔을 거 아닙니까? 을은 갑 뱃속에서. 그러니까 을과 A는 인지하지 않아도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성립돼요. 엄마랑. 근데 아빠는 남이에요. 현재. 왜? 사실혼 관계니까. 혼인신고를 안 해서 갑과 A의 관계는 현재 법률적인 관계가 없단 말이야. 여기까지 이해가니? 오케이. 인지하기 전이면 엄마인 을만 A에 대해서 친권을 갖습니다. 그래서 갑은 A에 대해서 어떠한 권리도 갖지 않아요. 아빠지만 왜? 혼인신고 안 했다고. 오케이? 오케이. 그럼 동거 중에 아이가 나오면 그 아이에 대해서 친권은 누가 갖는 거야? 그 아이를 직접 낳은 엄마만 갖는다는 얘기야. 머릿속에 그렸어요? 다음. 그런데 이제 사실혼 관계인 아빠인 갑이 A를 인지하면 우리 인지 지난주에 배웠죠? 인지 절차를 거치면 이 둘은 남남이라 하더라도 왜? 혼인신고 안 했으니까 남남이라 하더라도 갑이 인지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갑과 을이 공동으로 A에 대해서 뭘 갖는다? 친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잘 기억했다가 나중에 문제가 나오면 풀어야 됩니다. 계속 말하지만 이 민법의 문제가 이 하나만 나오는 게 아니야. 이 그림 가지고 우린 지금 친권만 얘기하지만 이 그림 가지고 친권과 유언과 상속 다 한 번에 나올 겁니다. 우리 아직 친권만 하고 있어요. 하나씩 다 봐두셔야 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경우야. 세 번째 경우 갑과 을이 혼인 관계를 갖고 있다가 혼인 중에 A와 B라는 자녀를 낳았는데 자, 깨졌어. 이혼했을 때입니다. 이혼했을 때. 자, 이제 보죠. 갑과 을이 이혼을 했습니다. 이혼을 한 후에 을이 친권과 양육권을 모두 가지고 이혼할 때 그러니까 갑과 을이 뭐 한 겁니까? 협의한 거지. 이제 친권은 네가 다 가져. 오케이. 내가 A, B에 대해서 친권과 양육권을 모두 갖겠어. 하고 가졌어요. 친권과 양육권을 모두 가지고 병은 이제 부모님이겠죠. 병과 함께 살던 중 을이 사망했을 때 불행합니다. 엄마 아빠 이혼해서 엄마가 아이를 다 키우다가 엄마가 죽었어요. 그래서 미성년자인 A와 B의 친권은 그러면 어떻게 될까? 아빠는 살아있지만 이혼했고 할머니겠지. 병은 동그라미는 여성입니다. 그러면 할머니인 병 또는 아빠, 살아있는 아빠 둘 중에 누가 친권을 가질까? 병 또는 갑이 친권을 갖겠다고 신청하면 이후 법원이 판단합니다. 근데 둘 다 안 갖겠다고 하면 이제 문제가 생기지만 아빠가 이제 내가 이혼했지만 엄마가 죽었으니 내가 키우겠다. 내가 친권을 갖겠다. 할머니가 무슨 소리냐. 넌 이혼했는데 넌 이혼하고 나갔는데 사위한테 내가 키우겠다.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실제로. 여러분은 이제 기억이 안 나지만 우리나라에 정말 예전에 탑스타였던 여배우랑 정말 인기가 많았던 야구선수, 정말 스타 야구선수가 결혼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유명 여배우가 죽고 났을 때 유명 여배우 재산도 어마어마했었죠. 두 아들, 딸이 있었는데 그 아들, 딸에 대해서 생부였던 아빠와 그때 할머니가 키웠거든요. 외할머니가. 그 외할머니, 외삼촌도 이제 배우이자 우리나라의 가수였어요. 유명한. 이제 그쪽에서 갖겠다 해서 이렇게 법원에 간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럴 때는 법원이 판단합니다. 이혼 시, 자, 최초에 이혼할 때 아빠인 갑이 친권을 을이 양육권을 가질 수도 있다. 이 말이 뭐냐면 처음에는 이제 엄마가 친권과 양육권을 모두 가질 수도 있지만 이혼할 때 따로따로 할 수도 있어요. 친권과 양육권을.
근데 대부분 한 사람한테 줍니다. 양육권은 내가 직접 애를 키우는 건데 친권은 아빠가 갖고 있고 그런 경우는 별로 드물지만 법적으로 가능하다 얘기입니다. 이 경우 잘 봐주세요. 엄마가 모든 걸 갖고 있다가 엄마가 죽었을 때는 아빠와 할머니가 서로 친권을 갖겠다고 했을 땐 재판으로 결정합니다. 다음. 자, 이번에는 다른 경우. 여기 봐봐. 가까울이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키우다가 이혼했어. 이혼하고 이번에 을이 병과 재혼했을 경우를 말합니다. 이제 자녀 A와 엄마가 재혼한 이 남자, 혈연관계 아니죠? 남남이잖아요. 그래서 A와 병은 친족 관계일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선생님, 남남인데? 피가 한 방울도 안 섞였는데 친족 관계일까라고 물었는데, 오케이 그랬지. 자, 왜? A와 병은 1촌의, 자, 뭐야? 인척이야. 단어 잘 봐. 우리 친족은 피로서 연결된 혈연 관계가 있고 혼인으로 맺어진 관계인 인척이 있지. 여러분과 여러분의 엄마 아빠는 혈연 관계예요? 아니죠. 여러분의 엄마 아빠는 남남이잖아요. 근데 두 사람이 결혼했지. 그래서 부부가 됐지. 부부는 몇 촌이야? 무촌이라고 말하잖아. 그런데 부모 자식은 일촌이 되잖아. 그러면 이 A와 재혼한 새아빠인 병은 혈연 관계는 아니지만 부모와 자식 관계가 되기 때문에 1촌이지. 부모와 자식은 1촌이잖아요, 너. 1촌인데 혈연은 아니야. 피는 섞이지 않았어. 하지만 엄마의 재혼으로 생긴 새아빠이기 때문에 인척이 되는 거야. 1촌 인척. 1촌 인척. 혼인으로 맺어진 가족이라는 뜻입니다. 병은 A의 혈족의 배우자로서 저기 봐봐. 그럼 이 병, 엄마의 남편, 새아빠는 나한테 어떤 관계야? 내 엄마의 배우자죠. 그러면 여러분이 A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A면 여러분 어머니가 재혼을 했다. 그러면 여러분의 새아빠는 내 엄마는 여러분한테 뭡니까? 혈족이죠. 혈족의 배우자가 되는 거야. 병은 A의 혈족의 배우자로서 친족 관계가 뭐한다? 성립한다. 그런데 이렇게 혼인만 재혼만 해도 친족 관계가 성립하는데 조금 더 강력하게 하고 싶다. 그럼 이제 이 병이 뭘 하면 됩니까? 병이 새아빠가 여러분을 일반 입양하면 이제 이 새아빠와 여러분의 관계는 뭐가 됩니까? 친자 관계로 친생자가 돼요. 뭐가 돼? 똑같은 1촌인데 새아빠가 여러분을 입양하면 1촌의 인척이 아니라 뭐가 됩니까? 혈족이 돼요. 그러니까 둘 다 친족 관계인데 무슨 말인지 알겠니? 혜경아? 오케이. 근데 입양을 하면 1촌의 혈족으로 역시 뭐가 돼? 친족 관계가 성립합니다. 이번엔 새아빠가 여러분을 일반 입양이 아니라 친양자 입양을 하면 을과 A의 관계는 예외가 된다. 그때 있었지? 병이 새아빠가 여러분을 친양자 입양을 하면 여러분의 친엄마인 을과 여러분의 관계가 끊어지진 않아요. 친양자 입양하면 원래 친부모와 관계가 끊어지잖아. 근데 이때는 친엄마가 새아빠랑 재혼한 사이이기 때문에 그냥 친엄마의 관계도 끊어지지 않고 새아빠의 관계도 끊어지지 않고 더 강력한 뭐가 되겠습니까? 역시 일촌 혈족이 되겠죠. 복잡한 것 같지만 단순한 겁니다. 당연한 얘기를 그냥 용어만 조금 더 어렵게 썼을 뿐이에요. 필기하셔야 됩니다. 어디부터요? 여기 친권에 관련된 얘기, 누가 친권을 갖느냐는 얘기를 여기서부터 EX1부터 깨끗하게 필기합시다, 여러분. 자, 해서 이제 이거로 친권 얘기는 접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다시 우리가 유언과 상속으로 한번 가봅시다.